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니어그램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한번 애니어그램을 그동안 공부해 오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애니어그램이 탁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애니어그램이 좀 다른 도구들과 다른 점을 첫 번째로 꼽으란다면 바로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돕는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니어그램을 접했을 때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부, 지식 쌓기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 공부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변화와 성장은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영적인 성장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통한 자기 이해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일상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부정적인 면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정신적으로 사고 체계의 어떤 패턴이 있고요. 정서상의 어떤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대상,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름의 방어 기제를 펼치는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 탁월한 세 번째 이유는 켄 윌버가 강조한 그 유형과 차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평의 개념이죠. 수평의 개념과 그리고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직의 개념, 이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면 종국에는 성장을 통한 그 인간다운 삶,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9가지 성격 유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특별한 특징들, 이런 것들은 그 애니어그램의 그 그램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무게잖아요. 무게. 삶의 무게를 깨닫는 거예요. 9가지 유형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깨닫게 되면 그 무게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 뭐 소크라테스 장자 이런 분들과 같이 어떤 삶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자 우리가 짊어진 이 무게를 버텨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해서 자기 유형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이 어떤 식으로 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격 유형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요. 머리, 가슴, 장 해서 힘의 중심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831의 공격형 스타일, 그 다음에 945의 움츠림형 스타일, 그 다음에 267의
어떤 의존적인 스타일을 통해서도 어떤 사회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격의 어떤 범주적인 구분 방법으로 9가지 또는 27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하위 유형에 대한 관심이 많죠. 9가지 성격 유형의 그 격정과 3가지 그 하위 욕구가 만나서 27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유형별로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도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유형론 입장에서도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특질론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조금 한계가 있지만 검사지가 없죠. 다른 뭐 빅5 같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검사지를 통해서 내가 뭐 만약에 어 뭐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에 대한 1부터 뭐 9까지 이렇게 척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검사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이 좀 한계지만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차원적인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정서의 통합과 비통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번 유형 입장에서 4번으로 가 있느냐, 7번에 가 있느냐, 그 정서의 통합과 비통합을 통해서 개인의 그런 특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또 발달 단계가 있죠. 건강한 범위, 평균 범위, 불건강한 범위 이렇게 구분되는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범위, 평균 범위, 불건강한 범위도 사실 뭐 구체적인 검사지가 없어서 딱 아직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단계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9가지 구조 자체에도 어떤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건강한, 평균적인, 불건강한 그런 범위가 있고 그리고 나의 성격적인 그런 집착, 고착 이런 측면에서 또 발달 단계가 구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도 발달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의 이런 특질론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애니어그램의 탁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애니어그램 관련된 책을 내가 뭐 100권을 읽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9가지 특징에 대해서 내가 줄줄줄줄 외워서 그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보다 애니어그램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처음 만들고 발전시켰던 구르지에프나 뭐 나라노 또 그리고 또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분들이 이카조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연구하고 발달시킬 때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어떤 지적 탐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건 본질로의 회복이었어요. 본질로의 회복. 결국은 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본질, 참, 자아, 본성, 양심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성격의 그 두터운 타르, 두터운 껍질을 벗어 던지고 그 안에 밝게 빛나는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런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애니어그램은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